시장은 신경 쓰지 마라. 기업에 집중하라. 이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증권사들이 내놓은 기업 리포트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쏟아져 나온 리포트 가운데 오늘 이 리포트 주목하는 기업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금요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요. 적자 기록했지만 바닥은 지났다는 평가들을 오늘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호텔신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나온 리포트들 개략적인 분위기들 좀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LG전자 관련된 리포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LG전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은 헤매고 있지만 가전 쪽에 워낙 이제 좋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LG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내년에도 좋고 4분기에도 실적 개선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LG전자 얘기가 굉장히 오늘 또 많았고요. LG전자 또 여기서도 보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더욱 이 프리미엄 트렌드가 강해졌다. 가전제품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가면서 잘 팔리는데 11만 5천 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복적 소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소비 성향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이제 프리미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략 11만 원, 12만 원 하고 있는데 LG전자 잠깐만 주가 한 번만 보고 갈게요. LG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올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이 주봉인데요. 뭐 코로나 이후라고 하더라도 한 6만 원부터 해가지고 10만 원 갔다가 지금 8만 5천 원이니까요. 단기적으로 사실 요 상승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어서 지금 좀 조정받았다고 여기서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리포트들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천보에 관한 리포트도 있습니다. 천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서는 굉장히 그 다크호스에 있는 그 종목이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요즘 뭐 소재주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와서 힘들었던 그런 형국이었는데, 예, 천보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이제 증설 효과, 그게 이제 4분기부터 온기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 목표가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28.1%나 올렸어요. 부국증권에서. 천보 이것도 눈에 띄었고요. 예, 그 밖에 보면 뭐 금융주들 얘기도 있었고 KB금융, 금융주 오늘 뭐 엄청나게 잘 갔죠. 금융주 가운데선 국민은행도 있었고 은행주가 굉장히 한번 흔들렸다가 오늘 좀 다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얘기도 꽤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이 결국은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배당 많이 해야 된다. 배당 많이 해야 되면 어디가 배당을 많이 해야 돼야 주주들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랑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나? 결국은 이제 물살이랑 전자인데 전자가 배당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자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자는 뭐 워낙 좀 무거운 주식이고 잘 손이 좀 안 가서 그렇지만요. 삼성전자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호텔신라를 주목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텔신라가 지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보면 198억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8,795억 원, 전년 동기 40%가 줄었고요. 또 영업은 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영업 적자가 이제 3분기 연속 지금 적자가 계속 난 상황이라 분명히 안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 호텔신라가 그 한옥 호텔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다들 좀 한옥 호텔 짓는 것도 중단했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이 바닥을 좀 지나서 4분기에 돌아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호텔 신라는 호텔 부분도 있고 면세점 부분이 있는데 호텔 레저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건 이제 면세점 부분 아닙니까? 면세점인데 면세점은 지금 아는 것처럼 뭐 누가 지금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려운 건데 서울 면세점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했답니다. 면세점 중에서도 보면 서울 쪽 국내 이제 면세점 쪽은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거의 회복을 했고 이제 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아직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해외 공항에 있는 그 면세점들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 마카오 이런 데 지금 면세점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좀 여러 정부의 지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쪽이 이제 괜찮아지면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IBK 투자증권 보면 10만 원 목표가 잡고 있고요. 연결 영업이익 3분기는 적자 났지만 이제 4분기 흑자 난다는 얘기 있고요. 서울 면세점의 성장세 그리고 광군제 모멘텀과 함께 저점 탈피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얘기들이 다 보면 바닥은 좀 바닥은 지났다는 얘기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도 비슷한데요. 보면 3분기는 적자이지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적자 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고요. 서울 본점의 면세점 쪽이 좋아졌다. 해외 면세점 보면 BEP 달성했다는 거고요. 4분기에는 38억 원 정도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자가 이렇게 나다가 흑자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그 사실 뉴스잖아요. 이 증권사도 보면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으로 4분기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주가도 저점을 통과할 걸로 예측이 된다는 대충 뭐 그런 그 시각입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호텔 신라가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글쎄 언제쯤 될까요? 뭐 이때도 보면 한 8만 원 이상 한번 갔던 적이 있었고 또 이때도 8만 원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후에 좀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면 뭐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뭐 고점 한 11만 원대부터 해서 엄청나게 흘러내려온 상황들이고요. 주봉으로 보면 21선을 약간 돌려놓으면서 위쪽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해볼 만한 위치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조금 길게 보면 일봉으로 사실 올해 많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간다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만 소비주들이 이제 4분기에 주목해야 될 게 소비주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국내도 이제 지금 정부가 쿠폰도 주고 뭐 보복적 소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비주가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소비주의 핵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테면 뭐 이런 흐름들을 호텔신라도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마트 같은 경우 저희가 오래전부터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이마트 여기서 보세요. 보면 18년의 고점이 32만 원인데 32만 원에서부터 여기 저점이 97,000 10만 원이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저점들을 대략 한 10만 원, 11만 원 수준에서 이어올 때 결국 이마트 뭐 괜찮다. 그다음에 여러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꽤 오래 사실은 옆으로 기긴 했지만 이제 한번 탄력받아 올라오니까 지금은 거의 오늘이 14만 7천 원이고요. 지난번에 여기 1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호텔 신라도 지금의 어떤 요 당장의 모멘텀은 보이지 않지만 뭐 사실 더 이상 내려갈 국면은 없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코로나 때 최저가가 뭐 6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뭐 다 비정상적이니까요. 이후에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서 지금 주봉의 21선 위쪽에 한 7만 2천 원 21선인데요.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별로 떨어질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더라도 밑으로의 그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지금 기고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소비주, 뭐 4분기 조금 지나면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중국도 문을 열어서 중국의 또 따이공들이 좀 오기 시작해. 그리고 뭐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연내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지만 뭐 또 오지 못할 수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네, 주목해 볼 만하다. 앞서 그 이마트의 그런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바닥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 사실 바닥은 지났다는 얘기는 모멘텀 투자자들에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바닥을 지났다고 해서 그게 돌아서니 언제 돌아설지 어떻게 하니? 돌아선다면 나는 살 거야. 뭐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은 보면 발바닥에서 살 수 없으니까 발목에서 돌아 나오면서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도 이제 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그런 기회를 한번 줬나 볼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런 기회 주죠.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이 박스권에서 기었지만 올라올 때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못 사도 충분히 여기 뚫고 올라올 때 조금 비싸더라도 한 12만 원, 10만 원에 못 사도 12만 원대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호텔 신라도 좀 확인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다만 조금 모아가는 게 좋고 기다리더라도 뭐 하방을 저지해 준다고 보면 호텔 신라는 뭐 관심 가지고 또 호텔 신라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물린 분들은 굳이 흔들리면서 팔 필요는 없고 기다려도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오늘 이 리포트 호텔 신라 바닥은 지났다.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는 뉴스 주목해서 살펴봤습니다.